네, 근수축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부터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그쪽 액틴 필라멘트 그다음 마요신 필라멘트가 보일 건데 여기 액틴 필라멘트 가늘이 있잖아, 그지? 이 가늘에 액틴 필라멘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요신 필라멘트가 굵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굵은 저기 그 섬유질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옆에 가장 자세히 보면 이제 흑백이나 좀 안 보이긴 하는데 약간 튀어나간 저기 솔 같은 거 있거든요. 자세히 봐야 돼. 보이지?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된 거 보일 거야. 그죠? 이게 약간 갈고리 같은 거야. 여기에 그 액틴 필라멘트도 보면 요 갈고리 같은 게 이렇게 걸려 있어. 그 자세히 보면은.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지금 요 솔 같은 게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 이제 훅이 이렇게 달린 거거든. 저 훅이. 그러면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ATP가 지나가 이 근처를. 그러니까 ATP에서 인산이 틱 튀어나와요. 여기가. 인산이 딱 튀어나와. 그런 인산이 튀면서 어떻게 되냐면 저 갈고리를 팍 일으키거든. 팍 일으키면서 어떻게 되냐? 이 근처에 있는 훅이 딱 걸리는 거야. 걸리면서 끌고 들어가요. 걸리면서 끌고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액틴 필라멘트가 이게 밀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밀려 들어가는 거야. 훅이 걸려가지고 쓱 밀려 들어가. 그러면서 겹치는 몸이 확 늘어요. 그러면서 수축이 일어나. 근데 그걸 다시 풀려면 어떻게 되냐면 인산 하나 더 끼워넣어야 돼. ATP를 하나 더 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 ATP에 있는 그 인산이 아까 붙어있던 인산이 띄워버리거든. 그러면서 다시 그거를 해체를 시켜. 그 해체는 다시 밀려나요. 그래서 근육이 다시 풀어지는 거야. 그래서 ATP를 한 번 쓰면 걸려갖고 밀려 들어가고 그 다음 한 번 더 쓰면 다시 풀려 나오는 거지. 여담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사람이나 동물이 죽게 되면은 왜 그거 형사드라마나 이런 데서 본 적 있죠. 막 턱이나 이런 데딱 재가지고 뻣뻣한 거 봐서 아 죽은 지 몇 시간 됐다 막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거 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세포업이 즉 포도당을 생산하는 게 안 돼요. 안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초반에 보조 배터리처럼 ATP가 좀 남아있는 게 있어. 그걸로 팍 걸려서 이렇게 들어가거든? 들어가는데 문제는 풀려면 뭐라 그랬어? 추가 ATP가 있어야 됐잖아. 그게 없어서 이게 그냥 이게 그 수축된 채로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사후경직이에요. 그 우리 고기도 왜 그 양념에 재우잖아. 그 왜 그러냐면은 그 고기도 동물이 도축이 되면은 이제 그 사후경직이 일어나거든. 그럼 맛대가리가 없어요. 질겨가지고 그걸 풀어주는 거야. 물론 이 사후경직은 오래가진 않아요. 한 이틀 이내에 풀려요. 왜? 부패가 시작되거든요. 사람이 죽고 나면 바로 부패가 시작이 돼. 근데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 한 2, 3일 이후부터 진행이 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근육 부분이 부패가 되면서 이 갈고리가 풀어져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후경직이 다 풀리고 그래서 사람의 이제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게 한 3-4가지쯤 돼요. 직장 온도. 근데 이거는 너무 오래되면 소용이 없어. 왜? 너무 오래되면요. 바깥으로 열평형이 돼버려. 그 온도가 똑같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추정이 안 되겠지? 그 다음 사후경직.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 이틀 이내에서만 효과가 있지. 그리고 이것도요. 그 실내 온도에 따라서 달라요. 왜? 온도가 빠를수록 어떻게 돼? 빨리 진행이 돼. 빨리 풀려요. 그 더울수록. 반대로 추우면 느려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서 또 재는 게 있어. 그 법의학에서. 세 번째가 이제 각막의 그 혼탁도. 그 지금은 우리 각막이 막잖아. 사람이 죽게 되면은 여기 각막이 이게 뿌얘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루 반, 한 36시간 이내에는 효과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너무 빨리 혼탁해져서 그것 좀 재기가 좀 어려워. 마지막은 이제 이거는 너무 오래됐을 때 예를 들어서 백보라가 다 돼가지고 다 썩어버리면 그거 못하잖아. 방사성 동위원소 가지고 살 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건 좀 어렵지. 왜냐면 그건 과학적인 걸 좀 따져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되기도 해요. 근데 보통 사망하고 보통 한
늦어도 1, 2주 내에 발견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통 이제 추론을 하게 되지. 자, 어쨌든 이제 근수축은 ATP에서 나오는 인상기 가지고 갈고리를 팍 걸어서 들어가느냐, 그걸 다시 풀어갖고 헤쳐나오느냐, 이걸로 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만 돼요? 골격근, 즉 우리 대뇌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안정이에요. 즉 심장이랑 딴 데는 좀 다른 얘기야. 그쪽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쪽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심장 멈추라고 멈출 수 있어요? 죽어 그러면. 당연히 그건 안 되지. 그쪽은 다르게 움직여요. 응? 근육이 이렇게 수축된 상태에서는 ATP 알수는 안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운동을 하면은 이렇게 한 자세로 정지해 있는 경우는 철봉에 매달리고 그 상태로 오래 힘든데 그런 게 일단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힘에 의해서 어느 정도 풀리게 되잖아. 어떤 그 자세를 유지하려면. 근데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근육에 계속 수축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 그럼 지속적인 ATP 공급이나 이런 걸 이뤄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이 근육이 이제 아프게 되는 이유가 근육이 이제 조금씩 찢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펌핑한다 그러잖아. 이제 근육을 키우는 걸. 근데 알배 갖고 뒤지게 아픈 날 많지. 초반에 특히 근육 운동하지 얼마 안 되면 뒤지게 아프잖아요. 막 누가 막 멍석말리로 뺀 것 마냥 엄청 아프단 말이야. 왜 그래? 근육이 여기저기 찢어져서 그래요. 미세 상처가 있어. 근데 그거 걱정 안 해도 돼. 그 정도는 막 무슨 그 하체 운동 한 무슨 300kg 넣어가지고 갑자기 시작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 안 하면요. 그건 죽어. 그럼 진짜 나가요 다리. 그런 말도 안 되는 스타트를 하는 게 아니면 보통 그 정도 근육 저기는 천천히 운동하면서 회복이 돼. 물론 무리를 하면 안 돼요. 무리를 하면 그 근육이 그 근육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 파열해서 망가지기 때문에 그럼 큰일 나지. 자, 좀 이해되셨죠?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66쪽 아까 내가 하나 더 봤어. 12번도 봤고 9번 그리고 14, 16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부터 이제 진행을 할게요. 9번. 자, 9번의 경우는 이렇게 돼 있네. 즉 여기 보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치 좀 채고 있어야 돼요. 여기 이상한데 지금 꼭다리가 껴 있어요. 기관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기관 이렇게 있잖아. 보면은 꼭다리가 그 가운데에서 약간 삐져나가 갖고 있는 거 보이죠? 맨 위에 보면 그거 무슨 뉴런이에요? 그게 감각 뉴런이에요.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위해 있어요. 이거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감각 뉴런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 굵은 줄이 축삭돌기란 말이에요. 요게 축삭돌기예요. 요 축삭돌기에서 이게 삐져나가 갖고 있어요. 감각 뉴런은. 여기 신경세포체거든 이게. 이걸 외워야 돼. 감각 뉴런의 특징이에요. 감각 뉴런은 축삭돌기 중간 부분에서 신경세포체가 있어. 저거는 감각 뉴런만이 갖고 있는 좀 특이한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갖고 가가지고 이게 감각 뉴런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감각 뉴런은 이걸 받아서 어디에 해야 돼? 중추신경계에 전달해 주겠죠. 중추신경계에서 여기서 받을 거야. 그럼 얘가 뭐가 있어요? 얘가 연합 뉴런이에요. 생각을 해야겠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쭉 전달해 주겠죠. 이게 뭐예요? 운동 뉴런이겠죠. 요거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극을 준 지점이 이렇게 돼 있네. 자극을 A에서 주니까 활동 전이가 발생한 지점의 수가 A가 됐고 B에서 주게 되면 2개고요. C에서 주게 돼도 2개가 되더라. 여기까지는 일단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운동 뉴런은 내가 특징이 뭐라 그랬죠? 가는 길까지 갈 때 어떻게 된다 그랬지? 하나의 뉴런이었죠. 시냅스 없다 그랬죠. 운동 뉴런은 시냅스가 없습니다. 한 개예요. 축삭돌기가 거의 무슨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처럼 되게 길어. 왜? 시냅스가 생기면 어떻게 돼? 느려져요. 엄청 느려져. 왜? 화학물질 전달되는 시간 걸린단 말이야. 근데 지금 생각해봐. 뜨거운 거에 손 대고 있어. 생각을 해봐. 뜨거운 거에서 손 띄어야 되는데 0.3초로 손 계속 대고 있어. 뭘 어떻게 되겠어? 화상은 더 크게 있겠지. 그치? 빨리 띄워야 될 거 아니야. 떼라고 명령을 보내야 되는데 시냅스 걸려서 좀 늦게 가고 시냅스 걸려서 좀 늦게 가고 어떻게 되겠어 이 손? 손이 삼겹살 되지 그러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 뉴런은 한 개로 돼 있어요. 왜? 빨리 뛰어야 되거든. 빨리 내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에는요 시냅스가 없어요. 니은은 시냅스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 있겠어? A하고 B 사이 여기에 시냅스가 있지. 여기에 있지. 자, 그럼 여기서 A에서 줬을 때 A에서 주기는 어떻게 돼? A에서도 활동장애가 빡 생기고 그게 어떻게 되겠어? B로도 전달이 되고 C로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몇 곳이에요? 세 곳 생기겠죠. 세 곳에서. 반대로 B하고 C는 BC끼리만 돼요. 그러나 그게 A로 넘어가지는 않죠. 그래서 두 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예요. 즉 스몰 a는 3이고요. 그 다음 B에 있는 물음표는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확인했고 이제 들어갈게요. A는 3이다. 맞아요. A에서 BC로 딱딱 전달되거든요. 니은, 기억하고 니은 아니에요. 기억만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요. 디귿, B를 포함하는 뉴런은 재성신경입니다. 자율이 되려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자율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 하나 하고요. 그 다음 12번 말초신경 세계래. 자, 여기서 기억하고 A에서 C까지 이렇게 있는데 기억하고 디귿 중 하나는 반응기로 아세틸콜린을 분비한다. 자, 생각해봐.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다라고 있는데 반응기 쪽에서 자, 여러분 교감신경은 반응기 쪽에서 뭐가 나오죠? 아세틸콜린인가요? 아니에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와야 돼. 쉽게 얘기하면 아드레날린이에요. 그러면 아세틸콜린이 있다고 했을 때 가이표가 떠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디귿은 보시면 전부 동물방입니다. 교감신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동물방이에요. 그럼 디귿은 아니란 얘기지. 그지? 그럼 기억이 아세틸콜린을 분비한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A가 뭐가 돼요? A는 교감신경이죠. A는 교감신경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동공의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쵸? A를 자극했을 때 동공 크기 변화야. 그럼 동공이 커진다. 그럼 더더욱 뭐야? A는 무조건 교감신경이에요. A는 무조건 교감신경입니다. 그 다음 B하고 C가 뭔지 모르는데 니은에서 가이표가 되어있는데 이건 좀 이따 봐야 될 것 같고요. A가 교감신경인 건 찾았고 일단 좀 들어가 볼게요. 자, 반응기로 아세틸콜린을 분비한다. 기억이다. 그렇죠. 기억은 문제 없고요. 니은 원심선 신경이다. 자, 원심선 신경이라는 건 뭐야? 연합뉴런에서 멀어져가지고 연합뉴런에서 멀어져서 반응기 전달해주는 애들이에요. 구심선 신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감각신경이에요. 감각신경은 구심선 신경입니다. 그 외에는 교감신경이든 부교감신경이든 운동신경이 다 어느 쪽이야? 다 원심성입니다. 중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것은. 요거는 문제 없습니다. 셋 다 멀어지는 거 맞아요. D는 뭔지 몰라, 지금. D는 뭔지 모르는데 신경전 이전 뉴런이 즉 신경전 이전이 신경전 이후보다 짧다? 이거 무조건 교감신경 특징입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교감은 앞에가 짧아요. 뒤에가 길어요. 부교감은 뒤에가 짧습니다. 교감신경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외우면 돼. 교감만 외우면 돼. 교감만.
교감이랑 부교감은 둘 다 뉴런이 몇 개씩이에요? 세트가 2개예요. 근데 앞에가 짧은 게 교감이고요. 노르에피네프린이 마지막에 나오는 게 교감이고 동공이 어떻게 돼? 커지지. 호흡 어떻게 돼요? 가빠집니다. 소화병은 다 늘어나요. 소화병은 소화의 분비가 안 돼요. 여러분 긴장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긴장했을 때. 동공 커지죠? 소화 더럽게 안 되지. 그 다음에 심장박도 어떻게 돼? 쿵당쿵당 엄청 뛰죠? 잘 모르시겠다고요? 치과 와가지고 한 충치 4개 하고 신경치료 3개 받는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확 떨릴걸요? 아니면 뭐 사랑니 뽑는 거 한번 해보시면 알걸요? 그러면은 좀 긴장 좀 될 거야. 드리소리 윙 그러면서 그거 생각해보면은 좀 떨리겠지?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 호흡 가빠지지. 심장박동 빨라집니다. 소화에 끊기면 안 돼요. 교감신경만 외우면 됩니다. 부교감 어떻게 외우면 돼? 교감하면 안 돼요. 둘 다 외우면 바보야. 하나만 해야지. 그 다음 14번. 자, 그 다음 14번. A하고 B. 자율신경 A, B인데, 자, 딱 나와야 돼. A 무슨 신경? A가 교감이에요. A가 교감입니다. B는 누구예요? 부교감이에요. 뭘로 할 수 있어? 앞의 길이요. 앞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A가 교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아야 돼요. 교감은요, 연결된 신경이 누구냐? 척수예요. 교감신경은 척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교감은 누구와 연결될까요? 연수예요. 이거 외워보세요. 부교감신경은 연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건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자극을 주기 전에는 빅 이랬어.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 빅 갑자기 박동이 빨라졌네? 누구 거예요? 누구 자극했죠? 교감신경입니다. 신경은 더 빨라졌죠 지금? A 자극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럼 가봅시다. 기억 A는 말초신경계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고요. 니은 B의 신경전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존재합니다. 척수가 아니에요. B는 부교감이기 때문에 연수입니다. 지금 나는 A를 자극했을 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그 다음 15번. A 뭔지 바로 나와야 돼요. A 무슨 뉴런? 16번 이거지? 쏘리. 자율신경과 떼어낸 개구리 심장이래요. 근데 지금 자율신경 기억이 뭔지 모르겠어. 이게 둘 중 하나겠지? 부교감 아니면 교감이겠죠? 그리고 신경을 제거한 투인데요. 생리신경수구를 통하게 해놓고 자극을 했대. 기억의 역치상 전기전을 가했는데 원의 박동속도 변화를 봤고요. 그 다음 나가 끝나고 밸브를 열었어. 밸브를 열어가지고 2의 박동속도 변화를 봤대요. 자, 왜 생리신경수가 여기 있을까요? 이거 지금 신경이 저기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신경 전달 물질이 일부는 거기 들어가는데 일부는 신경속에 녹아요.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 밸브를 여는 순간 전달되겠죠. 그치? 그러면 2가 움직이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2가 어떻게 됐어요? 느려집니다. 느려져요. 그럼 뭐야 이거? 이거는 부교감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부교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스몰 a는 느려지겠죠. 볼 것도 없죠. 자, 그럼 봅시다. 기억 A는 느려짐이에요. 아세틸콜린이 분비된 거거든요. 이은 기억의 신경전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습니다. 부교감은 연수에 있어요. B은 기억의 신경전 이후 뉴런의 축상 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은 혈압을 내립니다. 혈압을 떨어뜨려요. 이거 잘 모르시겠다고요? 점심 먹고 부교감 신경 쫙 분비돼서 딱 그거 생각하면 돼. 점심 딱 먹었어. 방학 때. 철 연휴 때 떡만 뜯고 시큼 먹고 그 다음 등 따숩게 귤 좀 딱 올려놓고 책상에 딱 있다고 생각해봐. 아니 바닥에 딱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심장박동 천천히 느려지고 눈은 서서히 감겨오는 행복한 기분이지, 그지? 그게 딱 이거예요. 됐죠? 그래서 신경 전달 그거보다 훨씬 쉬웠을 거예요. 자, 항상성 유지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야, 보이십니까? 뭐가 잔뜩 있죠, 그죠? 당연히 월말 병이죠. 네, 암기 천국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기 호르몬들 내가 그냥 외우라고 시키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들 호르몬을 외우면 뭘 외워야 되느냐? 5가지를 외워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어디서 분비되지? 두 번째 작용하는 이걸 표적기관이라고 해요. 어디서 작용하는지. 세 번째 뭐 하는지. 네 번째 결핍증 또는 과다증. 이 4개 다 외워야 됩니다. 호르몬 하나에서. 당연히 적어가지고 문제를 내겠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적어갖고 장난치겠다는 얘기예요. 외우셔야 됩니다. 다만 있는 것만 낼 거예요. 여기서 더 내면은 인집이 고장날 게 뻔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호르몬이 다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사실은. 여기 지금 이거 말고도 엔돌핀이라고도 있고요. 그다음 요새 잘 쓰는 도파민도 있어요. 도파민도 호르몬의 한 종류예요. 화학 전달을 지면서. 자, 이제 호르몬에 대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호르몬 나오면 또 라이벌이 하나 있지. 누구? 엔자임, 효소요. 근데 효소는 소화 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할 겁니다. 아야나 애들은 이제 오늘 할 거예요. 자, 호르몬. 여기서 지금 재밌는 단어가 나왔어요. 내분비샘입니다. 내분비샘. 뭐야? 분비샘인 건 알겠는데 안으로 분비한다는 얘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가 분비하는 곳은요, 크게 2개가 있습니다. 내분비샘이 있고요. 단, 여러분 병원에서 쓰는 용어도 알고 계셔야 돼요. 분비샘이라고 안 하고 병원에서는 분비선이라고 합니다. 샘을 선으로 고쳐요. 한자예요. 이건 알아두세요. 그 다음 외분비샘이 있어요. 자, 저 내외 무슨 차이겠어요? 세연아, 무슨 차이니? 한자야, 한자. 간단한 한자. 뭐예요? 그렇습니다. 안팎입니다. 맞아요. inside 그리고 outside예요. 내분비샘의 특징이 뭐냐면 별도의 분비관이 없어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가요? 혈액으로 갑니다. 별도의 분비관 없이 혈관으로 분비가 됩니다. 즉 혈관을 통해서 가요. 혈관을 통해서 갑니다. 외분비샘은 분비관이 따로 있고 혈관 말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얘는 분비관 존재해요. 대표적인 외분비샘들이 뭐냐? 효소 생성입니다. 소화효소예요. 그 다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소화효소가 분비되는 곳은 몸의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여러분 소장 안쪽 그 공간은 몸 바깥이에요? 아니에요? 바깥입니다. 그래서 외분비샘이기도 해요. 요 소장 안은 바깥이야. 내가 뭐라 그랬어? 두 마리 그 결과는 똑같다 그랬지. 유심하고. 내분비샘이 누구냐? 호르몬들입니다. 호르몬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내분비샘에 해당되는 게 거기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뇌하수체, 갑상샘, 또 정소난소. 부시는 뭐냐면요. 거기 그 콩팥대 보면
이상한 갓 같은 거 씌워져 있죠. 그 위에 보면 꼬다리 뭐 이게 있잖아요. 콩팥 여기 강낭콩처럼 생긴 거 위에 보면 모자 같은 거 써 있잖아. 그게 부신이에요. 이자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민 셈에는 뭐가 있느냐? 일단은 침셈이 있고요. 그 다음 위, 이자. 뭐야? 교집합이 있네? 네, 맞습니다. 유일하게 이자는 내부민 셈과 외국민 셈이 다 있어요. 이자는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 트립신 같은 것도 생산하고요. 한편으로 이자에서 만드는 그 유명한 호르몬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여기서 찍힙니다. 그것도 여기서 나와요. 얘네들이 외부미셈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외부미셈이면서 내부미셈도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마치 뭐라고 했을 때 수학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나갔잖아요.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자, 호르몬은 그래서 뭐 하는 놈이냐? 내부미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분비가 돼요. 그 다음에 특정 조직이나 기관의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신경이랑 좀 비슷해요. 근데 신경보다는 조금 더 생명활동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얘네는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어떤 자극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호르몬이고요. 또 하나가 신경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둘은 보완하는 상호 보완책이에요. 이 둘은 상호 보완 역할을 합니다. 누가 더 빠를까요? 누가 더 빨라요? 당연히 신경이 훨씬 빨라요. 신경은 일종의 뭐냐면 인터넷이야. 인터넷처럼 빡 이렇게 간단 말이야. 전기 신호니까. 얘가 더 빨라요. 얘가 더 즉각적이에요. 근데 얘는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말로 적으세요. 빠르고 즉각적이지만 일시적이에요. 즉 전기신호 빡 하고 끝이야. 더 안 돼. 호르몬은 느려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왜? 혈관을 타고 가잖아. 예를 들어서 이 티록신 같은 거 온몸으로 돌아야 되거든요. 그건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아니면은 인슐린은 간으로 가야 돼요. 근데 혈관 타고 가면 간까지 가는데 어떻게 되겠어? 콩팥이 느려서 갈 수도 있는 거고, 폐를 거쳐서 갈 수도 있고, 되게 느려요. 간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 무슨 소리야?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대신에 누구는 바로 간에 가서 이제 저기 할 거고, 그 다음 어디 돌고 와서 두 번째로 도착하고, 그 다음 또 돌고 도착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얘는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그게 이쪽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작용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만들어지는 데가 따로 있고 작용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는 분비세포고요. 작용하는 데는 표적세포입니다. 타겟이라는 얘기예요. 타겟. 실제 영어로 타겟이에요. 자, 지금 여기 호르몬 몇 개 있냐면요. 대하수체 거기에 사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후엽에서 지금 하나 더 해야 돼요. 후엽에서 하나 빠졌어요. 일단은 거기 6개 있고요. 정소에 1개. 아, 여기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여성한테 분비된다 안 된다? 세연아, 분비될까 안 될까? 됩니다. 우리도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나와요. 착각하면 안 돼 이거. 나오는데 양은 어떨까요? 훨씬 많아요. 그 테스토스테론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도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이 있는데 남자는 하는 있어요. 얘네가. 근데 농도가 훨씬 낮아요. 여성은 반대로 프로게스테론하고 에스트로겐이 훨씬 높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있어요. 근데 훨씬 적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확 줄어요. 그래서 왜 그 할아버지들 좀 되게 감수성 풍부해지시면서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연세 드시면 오히려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막 우시기도 하고 막 아니면 할머니들이 오히려 막 좀 아유 나 그거 보면서 뭘 후루구냐 이러면서 약간 좀 더 투닥해지는 경우 있잖아. 그 중에 하나가 성호르몬 비율이 역전되는 것도 있지 않냐는 설도 있어요. 물론 타인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그거 말고도. 근데 그 갱년기와 관계된 그것 중 하나가 요 호르몬 비율의 변화예요. 아 참고로 남자도 갱년기 있어요. 여성들처럼 두드러지진 않을 뿐이에요. 여성들처럼 두드러지진 않아요. 여성들은 갱년기가 좀 세게 와요. 근데 갱년기라는 게 정확히 정확히는 원래 남자는 계속 정자가 생성이 되거든. 근데 여성의 경우는 어느 일정 개수의 난자가 있고 그게 끝나면 아예 분비가 안 돼요. 끝나요. 그 개수가 다 떨어지면. 그러면서 성호르몬의 비율이 확 변하게 돼. 더 이상 이제 그 여성들만의 그게 없어지고 뭔지 알 거야. 이제 님은 뭔지 알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을 좀 하기가 민망해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는 그 시기가 와. 보통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좀 더 연세가 드시면 겪게 돼요.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이때 대부분 겪으신다고들 해. 그게 갱년기예요. 그때 많이 도와드려야 돼. 많이 도와드려야 돼. 진짜 많이 힘드셔 그때. 굉장히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많이 도와드려야 돼요. 자, 좀 쉬었다가 호르몬부터 디테일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